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요즘에 외식하러 나가면요, 네. 뭐 물가가 워낙 비싸긴 하지만 이런 문구 많이 보실 거예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합니다. 네. 라는 문구 보셨죠? 네,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하니까. 근데 저도 지갑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가. 내 월급 빼곤 다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요즘에 네. 김치찌개 막 이런 것도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김치찌개 얼마예요, 요즘에? 막 8,000원, 9,000원 하고. 순댓국. 순댓국도 만 원. 넘어. 아.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 그 우리들의 국룰이었던 공깃밥이 한 몇십 년째 1,000원이었잖아요. 올랐어요, 진짜? 이거 1,500원으로 올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대요. 안 지금. 돼.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 공깃밥 1,000원은 지켜줘야 돼.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쌀이나 이제 밀가루처럼 주식이 되는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생산량은 줄었는데 인구는 증가했기 때문에 네. 식량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오늘 그 방법 네. 바로 네. 농업에 있습니다. 농업? 농업. 오늘 지금 네. 농업 얘기 슬슬 꺼내는 거 보니까 예. 호모 디지쿠스에서 뭐 오늘 농업에 관련된 뭐 엄청난 기술 얘기해 주시나 보죠. 뭔가요? 맞습니다. 네. 예, 확실한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모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소개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잇. 네,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손님은요,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서현권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호모 디지쿠스의 이제 첫 출연이신데 혹시 방송을 보셨나요, 교수님? 제가 몇 편을 봤는데요. 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을 잘 재밌게 잘 다루고 있으신 방송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네. 아, 알겠습니다. 유익한데 아직 유명하진 않아가지고 교수님이 많이 소개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덕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진담이고요. 아니, 저희 오프닝 할 때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진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입니다. 특히나 네. 먹거리 가격이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식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이나 전반적인 물가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주요 원인은 그 치솟은 곡물 가격이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환율이 최근에 또 많이 이렇게 상승되면서 그에 의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 정세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나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등 전반적인 요인들이 이제는 단순히 염려 수준을 넘어서 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제 농업에도 뭔가의 변화의 흐름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한 에그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그테크가 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에그테크. 에그테크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 둘, 셋, 달걀. 계란. 아, 이렇게 저희 안 맞아.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맞아. 저희 수준이에요. 계란이라고요? 달걀이라고요? 달걀. 아, 이거 수준 안 맞아서 이해 못하겠네요. 계란도 아니고 달걀도 아니죠? 뭡니까, 에그테크가? 네, 에그테크라고 하시면 달걀을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문자적인 의미는 농업을 의미하는 에그리컬처와 그다음에 기술, 디지털 기술 주로 의미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들이 테크놀로지가 농업에 적용된 어떤 그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농업의 다양한 첨단 기술들과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서 세계 농업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규모의 스케일로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이 에그테크를 어떻게 좀 연구를 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전공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네, 개인적으로 네.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신 컴퓨터에서 뭐 게임도 만들고 뭐 그랬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동시에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네, 이게 농업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예.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좀 결합해보는 시도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명이시네요. 운명이세요. 네, 예.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농사 지은 걸 잘 팔기 위한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집 가수원 끌려야지. 아, 그렇죠. 내가 개발자인데. 맞습니다. 제 용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식량 위기다 뭐다 하면 수입해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뭐 이런 그쵸.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식량 안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민감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예. 식량 안보란 무엇일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2023년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한 129.8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은 물론 심지어 농기구와 비료, 종자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식량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다급히 식량 자금률을 높이려는 국가들의 조치가 잇따르면서 식량 안보가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국가는 인구 증가,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하고 적정 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를 식량 안보라고 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을 때는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아니고서야 식량 부족을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업 용지나 상업 용지가 증가하였고 반대로 식량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이슈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 상황이요? 네. 매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식량 안보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식량 안보 지수는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식량 구입 가능성, 가용성, 품질과 안전, 천연 자원 및 회복력 등의 지표를 통해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26위, 그다음 27위, 28위, 29위였다가요. 2021년에는 32위를 기록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선 최하위라고 합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가 점점 낮아진 원인을 국가의 근본인 농업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양정 자료에는 2021년 잠정 곡물 자급률이 20.9%, 식량 자급률은 44.4% 나와 있습니다. 이 곡물 자급률이 20%라는 것은요, 심각하게 낮은 수치라고 해요. 예. 이제는 식량 자급 문제를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뭐 유엔 안보리 연설 수준으로 네. 발표를 너무 훌륭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네, 그렇죠. 아주 이 민감한 이슈를 아주 깔끔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해결책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인식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에그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인데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오. 다뤘었거든요. 그게 이제 온실 안에서 이렇게 막 다양한 기계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첨단 기술을 이제 농업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네. 의미에서는 스마트팜이나 에그테크를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농업이 아닌 오늘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현상을 북미 지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옆나라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 이렇게 동일한 어떤 변화를 두고 지역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뭐 큰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스마트팜이나 에그테크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조금 의미는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 작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에그테크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뭐 그 가공과 유통, 판매에 이르는 그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에그테크 안에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에그테크가 좀 더 큰 개념이다. 네네. 예, 예. 네, 그렇다면 에그테크는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그 올해 초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었던 CS. 네, 맞습니다. 오, 야, 많이 똑똑해졌어. 야, 미쳤나봐. 이걸 맞췄어. 조심해주세요. 이런 곤란해요. 네. 그 세계 가전 박람회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CES는 그 해에 혹은 그 시기에 가장 이제 따끈따끈한 트렌드들과 미래의 흐름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CES에서의 기조 연설은 보통 이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의 CEO가 보통 그렇죠. 담당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이 기조 연설은 농기계 회사인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의 CEO가 오프닝 스피치, 키노트 스피치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데요. 네, 가전 박람회와 농업기계, 농기계가 무슨 연관이 있나?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존 디어는 우선 전 인류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변화 그리고 식량 부족의 문제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로 농업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존 디어에서 생산해내는 많은 기계들이, 로봇들이 네. 자율주행 기술이나 뭐 종합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이나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CES에서 이런 존 디어 같은 이런 따끈따끈한 기업들을 모셔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하는 것이 어쩌면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를 들자면 네.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네. 데가 있어요. 네. 소위 이제 사람 농부와 인공지능 농부 간에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회 형식을 빌어서 진행되는 네. 대회가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1, 2, 3회 대회 모두 1등은 안타깝게도 사람 농부가 아닌 오. 인공지능 농부가 차지를 했었었고요. 네. 네, 2회 대회 때, 2년 전 2회 대회 때에는 우리 한국팀 디지로그라고 하는 팀이 참석을 해서 네. 예선전에서는 3등, 그다음에 네. 결승전에서는 2등 오. 참여한 오. 전 세계에서 한 26개 이상의 팀들이 참여했었는데 네. 또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요. 네. 인공지능에 기반한 어떤 첨단 에그테크에 우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 들고요. 근데 신기하다. 너무 궁금하다. 어떤 네네. 내용으로 테스트를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약간 이세돌이랑 알파고 그런 식인 거죠, 이제. 네, 농업. 네,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네. 물을 누가 더 절하게 주나 뭐 이런 건가요? 밭을 누가 더 빨리 가나? 이런 첨단 스마트팜, 스마트 온실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이제 주면서 네. 누가 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생산을 가져갈 신기하다. 것인가를 이렇게 따지는 대회이고요. 네. 뭐 이해 대회 때는 우리 한국팀 디지로그의 팀장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진짜요? 그 진작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저희 팀 멤버들이 식물 재배 전문가들도 있지만 네. 동시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전문가, IoT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뭐 하드웨어 전문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이 대회에 굉장히 재미있게 참석했던 그런 재밌겠다. 기억이 있습니다. 최종 등수가 그러면 결승전에 이제 3등으로 와. 이렇게 대회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예. 상금. 결국엔 본인 자랑이신 건가? 재밌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당연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농촌에서 에그테크 수준이 어느 정도로 좀 보급이 되어 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ICT가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나라입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굉장히 소규모 영세한 어떤 그런 농업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10인 10색 1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 원하는 것들이 다른 네. 그런 어떤 소비 트렌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1인 10색 내가 아침에 원했던 거랑 저녁에 원했던 거 네, 네. 그리고 지난달 내가 좋아했던 거랑 이번 달 좋아하는 것이 네. 시시때때로 이제 변하는 그래서 1인 10색의 이런 소비 경향의 트렌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환경에서는 네. 한국과 같이 작은 농업들이 기반이 되는 이런 소규모 농업들이 더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지 충분하다.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AI 얘기는 저희가 프로그램 특성상 참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낳고 있지만 더더욱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도 이 AI는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네. 농업 분야에서 AI를 썼을 때 장점이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산성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뭐 인공지능 자체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손발을 대체해주지는 못합니다. 된다. 하지만 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아주 똑똑한 로봇들이 사람의 손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판단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생산성 개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족이 뭐 과거에는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 한두 시간 만에 이제 끝마치는 것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농업으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과거의 농업에는 아시다시피 뭐 20년 혹은 30년 경험한 농민의 노하우가 어쩌면 유일한 어떤 경쟁력이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러한 농민의 노하우조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대체돼 나갈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래서 뭐 농업을 잘 모르는 그런 초보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보고 직감에 의한 어떤 그런 운영이 아니라 데이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똑똑한 알고리즘의 분석에 의해서 예측되어 운영되는 그런 농업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작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재미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하였는데 네. 네. 앞으로 에그테크의 농업이 가져다 줄 변화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Anyone can be a skilled farmer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맞습니다. 농업을 네. 숙련할 수 있다. 네, AI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노련한 농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주선 씨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누구나. 예, 맞습니다. AI가 있다면. 네. 근데 이 AI 농업이 우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소모해내는 그런 어떤 산업인데요. 여러 가지 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들을 이렇게 최적화해주고 최소한의 그런 에너지와 비용들로 최대한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경에 가해지는 어떤 그런 나쁜 영향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 동작되는 잡초 제거 로봇을 개발하는 일이 제 학위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그 농장 전체에다가 예. 농약을 이제 뿌릴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에다가 약을 뿌리면 될지를 이 친구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렇게 잡초 혹은 병든 작물에게만 약을 이제 뿌리게 되면 농장 전체에 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그쵸. 농약으로도 우리가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어떤 시대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또 최근에 또 여러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배양육이라는 것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보고자 하는 시도와 더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나 오폐수, 메탄가스의 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소비 트렌드 그렇군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됩니다. 에그테크가 발전할수록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식생활에 이제 에그테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에그테크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제철 과일, 네. 제철 채소라는 표현을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과일과 채소까지는 아니지만 1년 내내 마트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토마토나 파프리카들은 네. 언제든지 가면 우리가 구입을 할 수 네, 있고요. 네, 네. 또 앞으로 이런 종류의 채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미래의 아이들은 제철 채소, 제철 과일 그게 뭐예요? 라는 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그러겠다. 있겠죠. 네. 엄마 아빠 옛날에는 수박을 여름에만 먹었대요. 겨울에 못 먹었어. 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름에만 먹진 않지 않아요? 지금 다 수입해서 오는 건가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노지에서 네, 네. 재배되는 것은 이제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첨단 시설 내에서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되고 있습니다. 내에서 또 첨단 맞습니다. 시설 이용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중 생산이 이제 가능한 아. 어떤 구조가 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합리적이겠네요. 나중에는. 지금 누가 임신을 했어, 친구가. 갑자기 겨울인데 수박이 먹고 싶어. 그러면 수박이 있긴 있지만 너무 네. 비싸서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에그테크가 발전할수록 수박 가격도 이제 겨울에도 그렇죠. 내려가겠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시사철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참 솔깃하네요. 네, 그러네요. 이 에그테크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모두 맞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에그테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들이 있겠네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이 에그테크 자체가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결합된 형태이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산업들과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에그테크는 우리의 종자에서부터 재배, 사육, 가공, 유통, 판매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IoT, 데이터 분석, 로봇, 클라우드 통신 등의 기술들과 영역들과 결합되어 더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지켜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호모 디지쿠스잖아요. 디지쿠스 그리고 또 호모. 네. 인간의 역할은 그러면 축소되는 거 아닐까?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제 농촌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농사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농부들의 일 있지. 소도 할 일이 없어지고. 소도요? 소도. 소가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소가 밭갈 건 옛날 시대. 아, 그런가? 아, 미안합니다. 나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 에그테크의 발전으로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영역이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옳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농업에서의 사람의 일들을 혹은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단순히 자연 환경에 기대서 농업에 의존을 했다면 불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한계를 깨부신다. 이게 바로 에그테크라는 거.
결국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즐거운 일만 남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 좋았어요. 네, 깔끔하죠? 네. 예, 지상파 출신. 예. 저희가 오늘 에그테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네. 에그테크를 저희가 배운 대로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사 씨. 갑니다. 오케이. 에그머니나! 아니 어디서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다니 냉장고 문 열고 에그머니나. 아, 놀랬다. 네, 그렇게 역시. 표시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뭐죠? 에그테크란 에그테크란 공깃밥 1,000원 지킵니다. 에그테크라면 네. 이 식료품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 음식 가격을 쫙 지켜낼 수 있는 방어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라는 좋은 생각을 표현이시네요. 해봤습니다.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 약간 수미상관으로. 예. 오프닝, 클로징, 공깃밥. 연결 질이고요. 네. 오지고요. 자, 네. 우리 교수님 오늘 함께 저희와 해보셨는데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떠셨는지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두 분이 진행을 너무 잘 해주셔서 편안한 네. 마음으로 이렇게 임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 에그테크 분야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필요한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마음껏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에그테크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흥미가 가신다면 이런 분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에그테크 한마디로 한번 해주셔야죠. 저에게 있어서의 에그테크는 네. 디지로그다. 우리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처음 쓰신 말씀이신데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테크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와 아주 일맥상통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에그테크는 디지로그다. 디지로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또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과연 로봇들이랑 센서가 가득한 농장에서 자란 작물이 어떻게 이 농부가 땀 흘려서 키우는 작물보다 더 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성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고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하겠다는 그 마음, 애초에 시작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저도 오늘 같이 들으면서 세계 식량 위기도 조금씩 나아지고 맞습니다. 또 우리 환경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에그테크 오늘 잘 배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에그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호모 디지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